네, 박용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저희 유튜브 댓글 내용에 대해서 좀 같이 공유할 만한 내용들을 한번 제가 유튜브 댓글에 대한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시간을 오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채권을 오래 보신 분은 금방 아실 텐데 아마 질문 주신 분이 채권을 이제 시작하시나 봐요. 그래서 이런 질문 주신 것 같은데 오케이? 뭐 그런 분들한테도 제가 친절한 말씀이 돼야 되니까요. 자, 보죠. 보통 10년 국채물이 쿠폰이 1%대 1%인데 반면 은행 이자는 2% 후반대. 그러면 단순 얘기하면 은행 쿠폰 이자는 1%대인데 은행 이자면 은행 이자가 훨씬 더 나은데 왜 10년 국채를 투자해야 되는지 얘기인데, 자, 먼저 보죠. 사실은 이걸 그러니까 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요? 그냥 교과서로 얘기를 하면은 좀 많은 그 채권에 대한 뭐랄까나 지식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그냥 심플하게 얘기해 보죠. 일단은 10년 국채금리 표면이 1%인데 라는 거는 그 만약에 이 채권을 10년 갖고 있으면은 몇 프로 나올까요? 그럼 단순히 얘기해서 표면이자 1%면은 10년 동안에 10%밖에 안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기본적으로 현재 그 은행 이자가 2% 후반이라고 하는 건 은행 이자는 그냥 시중 금리 정도가 예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죠. 보세요. 시중 금리가 2% 후반대인데 표면 이자가 1%짜리 채권이라고 하면은 이게 채권이 원래 만 원이 액면이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1%짜리 쿠폰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발행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채권을 요즘에 발행한 거라면은 2% 후반에 이자를 주는 채권이 발행됐어야 되는데 쿠폰 금리 1%네? 이거는 뭐냐면 지난 몇 년 전에 한국 금리 되게 낮은 거 기억나시죠? 그 당시에 발행한 채권이에요. 그래서 발행한 채권인데 지금 그 2, 3년 전에 발행한 1%대 금리 레벨일 때 발행한 채권을 지금 산다는 뜻인데, 그러면 그때 발행한 채권이 그 당시에 금리 레벨을 사는 건데 그때 금리 1%였으니까 지금 사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채권 가격이에요. 즉 그 당시에 2, 3년 전에 발행할 때는 만 원이었을 건데 지금은 그보다 금리가 더 높잖아요. 시중금리가. 그러면 이 만 원짜리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참고로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비례 관계거든요. 그러면은 시중금리가 그 당시 1%대인데 지금 한 3% 가까이 되는 거니까 이 만 원짜리 채권은 그때보다 당연히 싸져 있겠죠. 뭐 9,000원이고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러면 정리를 하면은 이 9,000원짜리 채권은 만기까지 가면 무조건 다시 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즉 할인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표현이 좀 복잡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채권을 만약에 만기까지 갖고 있다고 하면 은행 예금과 비슷한 연간 수익을 받습니다. 왜냐면 요 할인 가치가 있을 거잖아요. 할인 연간 비용과 이자 합쳐보면은 요 전체 은행 이자와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일단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죠. 죄송합니다. 너무 길게 얘기했네요. 자, 첫 번째는 만약에 여러분이 종합소득세 대상이라고 하면은 은행 이자 2%대 받는 분은 요 이자가 다 종합과세 대상인데 기본적으로 표면이자 1%는 1% 받는 분은 요 1%만 과세 대상. 그러니까 실제로 받는 전체 금리는 은행 이자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과표가 되는 거는 요 1%만 과표되니까 절세 측면에서 장점이다.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경제가 계속 좀 안 좋아질 거고 한국이 다 저금리 사회 더 떨어질 건데 예금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예금 없지만 그냥 있다고 합시다. 그냥 10년짜리 예금 금리인데 2% 후반대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죠? 연 2% 후반대 금리면은 앞으로 금리가 내리든 올리든 간에 이게 그냥 확정이잖아요. 반면에 이 10년짜리 국채 같은 경우는 앞으로 금리가 시중금리가 앞으로 더 떨어지면 또 떨어질수록 이 들고 있는 채권의 가격이 더 상승을 합니다. 즉 은행 이자는 그 2% 후반대 확정이고 종합과세고 그리고 어떤 뭐 추가 수익 기대 없지만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10년 국채는 1%는 일단은 과표가 굉장히 작고 두 번째 앞으로 시중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더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이 가격 차익은 투자한 금액과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장점이 있다. 정리를. 그리고 세 번째는 만약에 예상한 대로 금리 안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죠? 그러면 만기까지 들고 가시면 됩니다. 만기까지 들고 가면은 10년 은행 예금과 또 동일한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금보다는 너무너무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항상 뭐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좀 채권을 아시는 분은 예금 안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국채를 얘기하는 거죠. 장내 채권과 그러니까 장내 채권과 장외 채권이 있는데 먼저 장내 채권, 그러니까 장외 채권은 여러분들이 증권사를 통해서 사는 구조이고요. 그죠? 그리고 장내 채권은 여러분 주식 거래하시잖아요. 주식 거래하시면 똑같게 HTS에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채권을 살 때 비용 측면에서 장내 채권이 훨더 많이 코스트 세이빙이 됩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물론 모든 채권이 장내에서 거래되지는 않아요.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채권만 장내에서 거래되고, 참고로 국채는 주로 이 HTS에 거래되는 거는 개인들만 거래를 하는 겁니다.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은 장내에서 거래하지 않고 장외에서 거래합니다. 어쨌건 간에 장내에서 하는데, 일단은 만약에 동일한 채권이라고 하면은, 동일한 뭐 20년 만기 채권이라고 하면은 장내 채권 사는 것보다 장외 채권 사는 것보다 장내 채권이 압도적으로 비용이 좀 더 절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이렇게 하는 게 좀 어색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개인적으로 초보 유무를 떠나서 장내 채권이 좀 더 유리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예를 들면은 쿠폰이 높은 채권 있죠. 쿠폰이 높은 채권은 개인들이 별로 안 사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장내에서 매수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거의 다 기관 투자가들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들은 쿠폰 높은 채권들은 시장에 내다 안 팔아요. 그러니까 장내 채권이 거의 매매가 안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쿠폰 낮으면서 장기 채권 매매하고자 한다면 장내 채권을 권하고, 근데 상황상 내가 너 중간에 매매하는 것보다는 그냥 중간 난 높은 이자를 장기적으로 확보하고 싶다. 그러니까 고쿠폰 채권을 한다고 하면 장외로 매수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장내 채권을 매수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방금 질문 주신 거는 지금 이미 수익을 보셨네요. 수익을 보셨는데 아마 종목이 제가 이제 한국 국채를 투자할 때 항상 장단기 채권을 포트폴리오로 말씀 좀 드린 걸로 기억하고, 아마 이분은 제가 드린 메시지를 아주 충실하게 좀 따라오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듀레이션별로 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씀을 주시는데, 듀레이션별로 매도 타이밍은 별도로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기든 장기든 매각 시점은 동일합니다. 매각 시점은 동일하고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보죠. 예를 들면 가정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1년 뒤에 한국 국채 금리가 시장 금리가 1.5가 됐어.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단기, 장기 모두 다 동일할 거고, 그러면은 사실은 뭐 단기는 팔고 장기는 안 팔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일괄적 매도하기를 권해드리고요. 물론 이제 아마 이분은 공부를 꽤 하신 분인데 어떤 의도로 말씀드리냐면 잔존 만기의 개념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듀레이션 얘기하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년 뒤에 5년짜리 채권은 듀레이션이 뭐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1년 줄어드니까 4년이 되는 거고, 좀 너무 긴가요? 그럼 다시 합시다. 3년짜리 채권을 합시다. 지금 3년짜리 채권을 갖고 있고 30년짜리 채권을 갖고 있어요. 근데 1년 뒤에 시중금리가 1% 떨어졌어. 그러면 3년짜리 채권 같은 경우는 그때 팔려고 하면은 듀레이션이 잔존 만기가 이제 2년 남았으니까 듀레이션이 2가 되는 거고, 30년짜리 채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이자가 없는 채권을 가정합시다. 그러면 듀레이션이 지금 30에서 29년을 줄잖아요. 그러면은 뭐 당연히 그 긴 채권이 더 가격이 많이 하락하는데, 글쎄요, 굳이 듀레이션별로 매도 시점을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예. 그냥 단지 이제 해당한 채권을 가지고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중간에 매도를 한다고 했을 때 매각 차익을 극대화할 시점이 언젠가만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매각 차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면은 듀레이션은 최대한 길고 금리 하락폭도 최대한 큰 게 제일 큰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매도 시점이 몇 년 뒤로 가면은 사실은 그런 고민 좀 할 필요 있지만 적어도 1, 2년 안에는 그럼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면서 듀레이션이 어떤지에 따라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연금 계좌에서 어떤 거를 투자하면 좋을까? 사실 제가 이전에 몇 번 다루었는데, 우리가 연금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대상물은 첫 번째 개별 국채, 두 번째 채권 ETF, 세 번째 채권 펀드고, 근데 이제 실제로 많은 분들이 거기에 개별 국채를 많이 넣으셨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이게 만약 연금 계좌가 아니라고 하면 개별 국채와 채권 ETF와 채권 펀드가 세금이 달라지니까 좀 문제, 이거 예를 들면 이 채권 ETF나 채권 펀드는 종합과 대상이 되는 거라서 문제인데 일단 여기 들어가면 그게 큰 문제가 아니죠. 세금 이슈가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적 측면에서 어떤 걸 투자해야 될지는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좀 길게 보면은 계속 채권 사이클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채권 사이클이 바뀌면 개별 채권이나 채권 ETF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그 상황을 직접 판단해서 매매를 해야 되죠. 반면에 채권 펀드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좀 괜찮은 채권 펀드로 이렇게 잘 포트폴리오 구성하면은 얘들 대비해서 물론 리밸런싱 하셔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세계적인 운용사들이 운영하는 채권 펀드를 포트폴리오 편입하는 걸 좀 더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 채권 펀드는 기본적으로 패시브가 아니라 액티브입니다. 액티브란 개념은 지수보다 항상 더 나은 성과를 만들려고 세계적 운용사가 노력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핌코 펀드다. 그러면 핌코가 전 세계에서 3,000조 원 이상 운용하는 액티브 회사거든요. 그러면 그런 전문가들이 현재 시장 상황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뭐 듀레이션을 줄이고 또는 확대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 자주 써요. 우리가 개별 채권과 채권 ETF는 마치 축구로 치면은 우리가 직접 운동장에서 열심히 달리는 플레이어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죠? 내가 골을 넣으려고 열심히 뛰어다녀야 돼, 뭐 그런 건데, 근데 우리는 뭐냐면은 그냥 프로 감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프로 감독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공격할 때는 세계 최고의 프로 선수를 투입하고 수비진에 또 세계 최고의 플레이어를 투입해서 팀을 구축하면 되잖아요. 즉 뭐냐면은 세계 최고의 채권 액티브 운용사의 펀드를 하나 넣고 또 반대로 디펜스 플레이어도 또 거기에 부합되는 최고의 수비 플레이어로 잘하는 운용사를 넣어서 각각 거기서 활동을 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뭐냐면 이런 전문가들을 잘 이렇게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감독 역할을 하면 되고,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공격수가 지치면은 벤치에 있는 사람 다시 투입하는 것처럼. 근데 물론 이것도 약간 리밸런싱이 필요하지만은 어쨌건 간에 우리 열심히 혼자서 막 축구를 하려고 뛰어다니는 것보다는 그래서 분야별 최고의 운용사를 이렇게 포트폴리오 투자하는 걸 저는 더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면서 안정된 수익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은 저는 연금에는 개별 채권이나 채권 ETF보다는 채권 펀드 포트폴리오를 추천드리고, 만약에 좀 여러분 옆에 전문적으로 그걸 코칭해 줄 수 있는 어드바이저가 있다고 하면은 채권 ETF도 괜찮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제가 이제 그동안 유튜브 댓글에 대한 질문 주신 거를 제가 좀 답변을 좀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중간중간 정리해서 이런 제가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